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지난해 연말부터 배터리 게이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배터리가 갑자기 닳아 없어지고요. 추울 때는 배터리가 갑자기 꺼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애플은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새로운 폰을 구매하라고 성능을 떨어뜨렸냐라는 비난을 쏟아냈죠. 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현지에서 지원금을 주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서 한국만 호객이냐 이렇게 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 현지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부터 배터리 교체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안 알렸냐 하면서 또 한 번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배터리 문제는 아이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래서 갤럭시 7 발화 사건에도 삼성은 불안하게 핸드폰을 75%까지만 충전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었죠. 문제는 그럼 기업이 얼마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잘 어루만져 주느냐인데 사실 여기에서 좀 애플은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의 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아이폰 게이트 소비자는 분통. 혹시 두 분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갤럭시고요. 네. 애들은 다 아이폰이고 그렇습니다. 저기 칼럼니스트. 네, 저는 뭐 아이폰 사용하다가 기자들은 사용 못해요. 아시잖아요. 아, 녹음 기능이 녹음 없어서. 기능이 없어서. 네네. 사다 네, 맞습니다. 갈아탔습니다. 저도. 네. 자제분들이 좀 싫어하시던가요? 아이폰? 아니요, 이번 일에 뭐 대해서? 잘 쓰고 일단 아이폰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뭐 몇 가지 한국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한번 그 소위 말하는 운영 체제에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거를 쓰는 소위 말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고모님께서는 스티브 잡스를 모방하셨네요. 모방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만약 끝에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으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네네.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연미 칼럼니스트가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애플의 그 아이폰 아이폰 6와 아이폰 6S가 이제 2014년 이후에 출시된 모델들이 사용하다 보니 어느 순간 휴대폰의 구동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게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뒤에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런 호소가 많았고 관련 카페나 IT 전문지 이런 곳들에서 이제 정말로 실험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돈 게 지난해 2월부터인데 지난해 9월쯤에 그 미국의 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시민이 네. 아이폰의 속도가 정말 느려졌느냐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래서 이걸 관련 앱을 다운받아서 아마 속도를 측정해 본 모양이에요. 했더니 네. 점수로 따지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휴대폰이 꺼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아이폰 측에서 그 의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깔면 이 구동 속도 좀 느리게 해서 배터리 소모량을 조절해 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아이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소비자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은 최대 소비 전력량을 낮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지난해 12월 20일에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애플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빨리 없어져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CPU 속도를 늘려드릴게요. 그러면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성능을 고의적으로 낮춰준 건데 사실 이것도 뭐 소비자에 대한 배려이긴 한데 어떤 소비자는 나는 배터리가 닳아 없어져도 저는 그냥 쓸랍니다라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어떤 소비자는 저는 조금 느려져도 배터리가 안 닳는 게 좋아요라는 소비자가 있을 텐데 그 선택권을 안 주고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좀 문제였겠죠. 그래서 공식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과했으면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소비자의 근본을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애플이. 네네. 왜냐하면 여기는 외골수 기술 혁신 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소비자들이 이렇습니다. 애플이 기능 성능 저하를 상승이 아니라 저하를 유도하는 네네. 소프트웨어를 발상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애플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기능이 저하는 것이 아예 못 쓰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사과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배터리 하나가 이 배터리 노화가 사태의 근본 원인이냐? 아니죠. 혁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시던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지를 하고 하는데 전혀 없었잖아요. 공지 네네.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는 해킹에 해당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능을 네. 나의 재산권을 그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 나의 핸드폰인데 그렇죠. 그것을 애플이 들어와서 다른 무슨 행위를 해버렸으니까. 네, 해킹에 관한 거고 계약 위반 의무고 그다음에 소비자 기본법을 위반한 거. 그래서 지금 5개국 정도에서 지금 뭐 집단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란서는 형사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이걸로는. 그래요? 그래서 계획된 노후화는 이 형사 소송에 관계되기 때문에 형사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민사니까 지금 자기네 시총보다 더 큰 민사 소송 금액이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한 애플 경영진의 잘못에 적반하장식, 그다음에 소비자는 더 이상 기술 혁신의 아이콘이 안 되는 기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엮인 배터리 게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그냥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정도만 얘기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네네.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그다음에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기본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것, 네네. 그다음에 재물 손괴죄까지 간답니다. 기능을 저하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3개 정도의 법무부인 2개, 지금 뭐 소비자 주권 시민 네네. 회의인가요? 거기서 지금 집단 소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증권회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법적으로 법적인 해석과 법리 해석들은 다 끝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법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공식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문에 팀 쿡 CEO의 서명이 없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이 안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일단 아이폰 8 플러스에 스웰링 현상, 부풀림 현상이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넘어갔죠. 그다음에 그렇죠. 2016년도 4분기에 진짜 다시 1등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의 그런 배터리 사건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 나갔어요. 거기다가 아이폰 X 거기가 사실은 뭐 실적이 저하될 거라 그러는데 더 많이 팔렸습니다. 네. 평균이 1,300만 대인데 첫 달에 1,450만 대를 팔면서 야 이걸로 덮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네. 팀쿡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이 주가에 영향을 받는 성과급을 받도록 돼 있는데 네. 그게 딱 걸려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인을 빠진 것 그런 걸로 지금 이해를 저는 하고 있는데 진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으면 참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무슨 말을 했을 거라고 한번 예상해 보실 거죠? 예, 준비 다 해왔죠.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교체를 해주겠다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10만 원 정도 되는 배터리를 한 6만 6천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한 3만 4천 원 정도의 배터리 교체할 수 있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가 봐요. 그렇죠. 일단 그 기능이 떨어져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고
내가 내 휴대폰의 기능을 100%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100% 사용할지 말지 이거는 내가 선택할 문제인데 왜 휴대폰에 화면 밝기를 100%로 할 것입니까? 뭐 줄일 것입니까? 이런 선택하는 설정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누구 허락을 받고 애플이 마음대로 그 소비자들 입장이 이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배터리 교체 비용에서도 저는 세계적인 기업의 그릇이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인 배터리 교체 비용을 3만 4천 원으로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네. 6만 6천 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시원하게 100% 못 해주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다친 부분을 얼만큼 계상했느냐 여기에 대한 걸 다시 되묻고 싶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한 것보다는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충성도를 보여왔던 고객들을 배신했다는 그 점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가 있었는가 애플이 좀 자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안 사면 됩니다. 사실 안 사면 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내가 이미 들고 있었던 이거는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이미 들고 있었던 핸드폰의 성능을 니네가 저하시켰냐 여기에서 좀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내 물건을 애플이 건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터리 교체 받을 수 있죠? 네, 어제부터 받을 수 네.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있으니 어디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AS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만든 건데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본사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보조해서 할 건지 이 규정이 연휴라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구구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접수를 받고 경로를 시원하게 공개를 하고 네네. 사과라고 이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지난번 생리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항상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겠지만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지금 평가는 꽤 잘 대응했다. 재빠르게 이 리콜도 했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보완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을 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애플의 이런 행동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뭐 삼성은 2주 만에 306만 대라는 전량 리콜을 했죠. 네네. 그다음에 특히 잘한 거는 외부 기관에 결함에 대해서 규명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나와 보니까 100만 대 중에 35대만 네네. 불량이 나온 거니까 0.00035%의 이거 불량률을 갖고서 전량을 하면서 불량률이 신뢰를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했죠. 근데 지금 이 아이폰은요 사과에 대해서 이 입장이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자 사과를 왜 했느냐? We apologize 해갖고 나왔는데 그 뒷단에가 뭐냐면 소비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실망감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한 거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 사과가 아니죠. 애플이 원래 사과라는 뜻인데 네. 자기네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익은 사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 과연 이 애플이 리콜을 할 거냐 말 거냐? 네네.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CPSC라고 소비자 제품 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리콜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도면을 다 갖다 줘야 돼요. 다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유출이 되기 때문에 삼성도 할 때요 CPSC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갔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비밀을 유지했는데 그건 또 우리는 삼성전자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 애플이 리콜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네 설계도를 다 갖다 주고 리콜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리콜은 안 일어날 건데 이렇게 뭐 50불만 주고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거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애플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어야 할 법도 한데 사실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건가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 또 아이폰이라는 제품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데 제가 지난 연휴 기간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긴자의 애플샵에 보니까 뭐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 전화기를 사겠다고 네. 그렇게까지 굉장히 추웠는데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현지 경찰들까지 나와서 이제 줄을 관리하고 새치기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충성도가 애플의 부실한 사과를 유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은 오래 기다려도 무거워도 AS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감수하고 그동안 이 제품을 사랑해 줘 왔는데 그런데 그 방송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한 방에 훅 갔던 제품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 일본의 코끼리 밥솥, 소니의 워크맨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도 제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에 그 175.01달러였던 주가가 26일에는 170.57달러로 떨어졌어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치면 하루 만에 한 24조 원이 증발했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회복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추후에 애플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미국이 훨씬 더 집단 소송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없으니까요. 없어서 못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5건이고요. 네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그다음에 호주 이렇게 지금 5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법무법인과 하나의 시민단체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개인들이 참여를 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쓰시고 있는 분이 350만 명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35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가 있지만 전체 그 폰의 이 트래픽을 보면 22%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량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로는 25만에서 28만 정도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쓰시고 계신 분들 또 해당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없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도 혜택이 돌아오시려 그러면 일단은 법무법인과 그런 시민단체에 일단은 의뢰를 하셔야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 케이스를 흔히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 법무법인들이나 변호사들은 돈을 잘 벌겠지만 수임료를 받아서 결국 승소를 못하게 되니까 그 비용은 소비자들만 지불해야 되는, 결국은 소비자만 돈 쓰게 되는, 추가적인 돈을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25만 명, 30만 명 되면은 일단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저렴하게 들어가고 성공불로 받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성공불에서 가고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기기 총액 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으셔야 속이 좀 차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강력히 참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이 그런 배상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우리나라를 좀 홀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또 시민의 힘들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사면 그들이 고개를 숙이겠죠. 사실 그게 시장 논리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안 사면 그들이 고개를 숙이겠죠. 그게 시장 논리니까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충성도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플에서 과연 이런 그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계속 있게 됐을 때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66,000원 배터리 교체 비용 할인해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플에 있는 지인한테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왜 79불에서 29불 50불이야? 그랬더니 답이 진짜로 황당하더라고요. 삼성 리콜할 때요 기프트 카드를 25불을 줬어요.
그리고 애플은 2배를 준다는 거예요. 삼성은 니콜을 전체를 하고서 기프트카를 주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자기네는 50%에서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니콜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콜 자체에 그런 위험도 자기네 설계도를 다 줘야 되는 위험도 때문에 네네. 안 하고 일단 빨리 새로운 제품으로 옮겨 타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지금 새 제품을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이 소위 말하는 이 폰들의 스마트폰들의 고가 폰들의 전쟁이 1월부터 아주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2월이 되면 갤럭시 S9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아이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갤럭시에서 새로운 폰을 내놓게 된다. 그러면 좀 우리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을 거고 그 고가폰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높습니다만 비싼 전화기 시장에서는 애플을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애플이 이런 식이면 같이 소비하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양심적이지 않은 회사 거 사주지 않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라는 게 사실 일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UI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관성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이 애플에 대한 이 높은 충성도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판도를 뒤집을 만한 그 정도의 변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뭐 소폭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쿡은 연봉이 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얼마가 올랐고 왜 오른 겁니까? 그 천문학적인 뭐 네. 1천억이 넘는 연봉을 탔고요. 원이요? 1,000억 원? 예, 1,000억 원이 넘는 그 연봉을 탔고요. 거기에 뭐가 연동이 돼 있으면 주가가 얼만큼 오르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도록 네네. 했는데 이번이 3년 차입니다. 근데 3년 차에 이번에 37% 이상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제 팀 쿡도 사실은 유통업이 원래 전공이에요. 기술이 전공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유통을 잘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에 지금 눈이 씌었는지 잘 대응을 안 하는 부분들이 걱정입니다. 근데 애플은 회사의 이 성격상 원래 신제품 나오기 전에 시장 조사하잖아요. 네네. 전혀 안 하는 회사예요. 제품은 제품 스스로가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물건이 나오기까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뭐 자신감 또는 자만감 이런 것들이 사태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축이 됐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이었다면 네. 이 사태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티브 잡스 어록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네네. 말이 아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당신이 아름다운 침실용 옷장을 만드는 몫이라면 네. 뒷면에 합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합판은 벽에 가려져 아무도 그 뒷면을 보지 못하지만 네. 당신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라서 스테레오타입 투 더 익스트림 그래갖고 아주 극한까지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 배터리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스티브 잡스는 개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그리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애플 아이폰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